안녕하세요, 림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풀업을 했는지, 운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예전부터 풀업을 할 때 횟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대 가동 범위를 가져가는 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자세를 잘 잡고 움직임 자체에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만큼 속도도 좀 느렸고 횟수도 최대 20개 정도만 가져갔었습니다. 대부분 5개에서 7개 정도의 횟수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르게 하는 풀업도 섞어서 하곤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풀업 이외에도 당기는 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운동 스케줄을 소화했었죠. 미는 운동도 강도 높은 동작들 연습 많이 했고요. 잘하는 동작들은 아니었지만 이 악물고 연습하며 훈련 프로그램에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운동 목표는 적당한 몸을 유지하고 하고 싶은 동작 연습하면서 운동을 즐기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정체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스케줄을 좀 심플하게 바꾸기로 결정하고 나름의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당기는 운동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5세트 맥스로 풀업을 하고 다른 운동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억지로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주마다 횟수를 늘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 세트 맥스로 하였지만 특히 첫 세트에 최대한 집중해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2-3개씩 늘려갔습니다. 휴식 시간은 90초로 통일시켰습니다. 초반엔 일주일에 5번씩 하다 4번, 3번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강도가 올라가며 회복할 시간을 더 주어야 했고 다른 운동들도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훈련한다기보단 몸 상태를 파악하며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엄청 힘들거나 컨디션 난조를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운동 느낌도 좋았고 횟수 늘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운동 스케줄 고민 안 하고 막 했던 게 좋은 점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운동 자극도 좋았습니다. 4월엔 밀기 운동도 가능한 심플하게 가져갔습니다. 대부분 푸시업, 딥, 파이크 푸시업으로 풀업과 톤을 맞춰갔습니다. 5월에도 5세트 맥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조금 두었지만 당기기, 밀기 크게 나누지 않고 했습니다. 밀기를 훈련에 붙여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단시간에 운동을 끝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2차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요. 이날은 풀업 끝나고 푸시업 45, 25, 20, 17, 17개 했습니다. 첫 세트 30개가 넘어가니 자세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세를 좀 더 잡고 할까 하다가 80% 정도만 잡고 횟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들쭉날쭉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중에만 운동하고 주말에는 푹 쉬었습니다. 주마다 첫 세트 횟수는 무조건 늘리자, 이 마인드였습니다. 이날은 풀업 끝나고 딥 40, 30, 20, 20, 20 푸시업 20 곱하기 5 했습니다. 이때부턴 주 3회로 텀을 늘렸습니다. 버겁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전완의 피로도와 2두의 펌핑감이 크게 왔습니다. 5세트 100회를 넘겼습니다. 요령이 조금 생겨 첫 세트에 전완의 힘을 더 길게 쓰고자 봉을 살짝 놨다 잡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것 같았지만요. 첫 세트 40개를 찍었습니다. 첫 세트 30개 중반부터는 숨이 차서 힘들었습니다. 최대한 일정하게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당길 때 내쉬었던 것 같네요. 한 주가 지났는데 첫 세트 개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량을 달고 해보기로 마음먹었던 때입니다. 일주일에 풀업 훈련 횟수가 3회로 되고 나서 풀업 훈련을 하지 않는 이틀에는 다른 그립의 턱걸이나 슈퍼세트, 밀기 운동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맥스 5세트 해보며 느낀 점은 일단 셀프로 강제성을 두고 운동을 하니 운동 강도가 꾸준히 올라 그에 따른 이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점은 제가 느끼기엔 근비대와 근지구력의 향상입니다. 체중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몸이 좀 커진 느낌을 받았고 당연히 풀업 최대 개수도 늘었습니다. 정신력이 강해진 것도 이점 중 하나겠네요. 이쯤에 이두건염이 살짝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사지와 찜질로 나아졌습니다. 중량은 10kg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세트 맥스, 맨몸으로 3세트 맥스,
휴식 시간 90초로 했습니다. 중량과 맨몸을 합쳐서 100개는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중량 풀업을 하고 바로 맨몸으로 하니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량 풀업은 할 때마다 2.5kg씩 증량했습니다. 이때부턴 맨몸 풀업 끝나고 당기는 동작 추가로 더했습니다. 수평 당기기 위주로 해줬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게 밀기도 했습니다. 아직 그리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횟수를 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중량에 조금씩 적응하는 것 같았고요. 밀기 당기기 섞어서 꾸준히 해줬습니다. 중량이 늘어감에 따라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중량 때문인지 팔과 어깨가 다 뽑혔다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맨몸 풀업을 5세트로 늘렸습니다. 관절에 데미지가 쌓이는 느낌을 받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근육통을 느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운동하긴 좋았지만 단순함에서 오는 지루함을 좀 느꼈던 때입니다. 그래도 운동량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철봉이 보이면 일단 매달려서 당기고 봤습니다. 감 잃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운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관광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중량 풀업은 당연히 못했고요.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3주 만에 제대로 된 운동을 했습니다. 똑같이 2.5kg 증량했고 중량 5세트, 맨몸 5세트 했습니다. 맨몸으로 횟수치기를 많이 했었고 급하게 중량을 올리지 않아서인지 특별히 아픈 곳이 있거나 부상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중량 딥도 섞어서 해줬고요. 밀기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30kg이 되니 확실히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첫 세트에 처음으로 10개 이하로 떨어졌고요. 중량 달고 하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때쯤부터 69kg 전후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식단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량 풀업은 어디에 자극을 받기보단 몸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간간히 하던 원암 핸드스탠드와 프레스 핸드스탠드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5kg 다음으론 40kg으로 확 올렸습니다. 이때쯤을 기점으로 기존과 다르게 운동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운동을 하기보단 그냥 그날 땡기는 운동들 섞어서 했습니다. 또 한 번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중량을 달고 운동을 한 후론 스트렝스가 좀 강해진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조금 커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컨트롤 능력이 조금 떨어진 느낌을 받았고 뭔가 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핸드스탠드 기반 운동을 하니 감을 많이 잃었더군요. 몸의 컨트롤 능력 좀 올려놔야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되새기며 꾸준히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 맞춰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